우리 채널 영상에 네. 이런 악플은 안 사라질까요? 빚 안 갚는 사람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뭐 이런. 빚을 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변호사로서의 윤리 문제고요. 내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 윤리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 채널 영상에 네. 이런 악플은 안 사라질까요? 빚 안 갚는 사람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뭐 이런. 솔직히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뜰 정도면은 네. 그 사람도 뭔가 그 악플을 아. 쓰는 사람도 채무에 시달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예, 뭔가 채무를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관심 있게 봤으니까 우리 영상이 떴겠죠. 뭐 주된 욕이 그런 거죠. 빚을 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달린 댓글 중 하나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뉴스에 종종 나죠. 지난달에도 본 것 같은데 한 40대 가장이 온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고요. 그렇게 일가족이 다 같이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례는 100이면 100 어떤 채무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사업상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보증을 서는데 잘못됐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자녀가 있다면은 회생법원에서는 다자녀 과정으로 해서 변제 기간도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내가 삶을 다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미처 알지 못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은 청년층 중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은행에서 1억 원의 전세금을 빌려서 그 돈을 임대인에게 줬는데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에 대한 채무는 부담하고 있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역시 개인회생제도가 없었다면은 정말 삶의 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 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24개월 동안만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다 면책받는 경우, 이렇게 24개월에 단축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의 한 7, 80%는 탕감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큰 피해를 받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살아갈 희망을 얻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런 사례도 많아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갑자기 60대 어르신인데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어요. 이분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갚을 길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서 해결을 해드렸는데, 내가 손해를 완전히 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억의 보이스피싱 손해를 봤다면은 그 손해 중에 한 3천만 원은 손해로 남게 되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7천만 원은 그 채무를 탕감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내 손해가 아니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개인회생 제도가 활용되어서 살아갈 희망을 주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좀 악용한 사람들, 특히 자기가 개인회생한 사실을 주변에 떠벌리는 사람, 뭐 이게 숨길 일은 아니지만 마치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사람은 좀 안 좋게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뭐 내가 개인회생할 생각으로 대출을 해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그 손해를 봐서 개인회생을 하고 바로 탕감을 받아버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개인회생 제도는 꼭 있어야 하는 제도가 맞고요. 이 제도가 없다면은 빚 안 갚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빚 안 갚는다고 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빚 안 갚으면 뭐뭐 해야 돼, 뭐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 이런 거 보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고,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희망을 얻는 사람도 많다는 점, 이런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게
게 그런 네.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많이 있나요?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상담 오거나 하는 경우도 많대요. 많지는 않고 있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재산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소득을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저희는 그런 거 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변호사로서의 윤리 문제고요. 내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 윤리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법원이 다 한다. 법원은 당신 같은 사람 1년에 10만 명 넘게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